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의 송중훈입니다. 이 제주 지역 청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취업일 겁니다. 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삶, 이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이루고 싶은 미래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고향인 제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오늘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에서는 이 청년 취업난의 실태와 원인을 찾아보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 대책은 무엇인지를 집중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신현정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활동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12월, 1월쯤 되면은 대학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 취업 때문에 이 고민이 많아지실 때입니다. 그나마 코로나 이후 청년 취업률이 요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만 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를 보면 제주 지역은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 도외로 나가고 싶다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신현정 활동가님, 이 청년 취업률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한다, 구직 의욕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기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진행한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서 청년 세대 이제 비취업자와 그리고 일시적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 중에 41%가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2018년에 같은 인구 집단이 과반 넘게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보단 10% 정도 올라간 수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72% 정도가 진학이나 군대 이런 것이었고요.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48.6%가 결혼, 가사, 육아 돌봄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로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남성 청년 인구가 1.3%인 것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정말로 일하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어떤 배경에는 이런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스펙이 높지 않으면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고스펙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미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점에서 이 청년 취업률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수 의원님,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일자리를 위해서 제주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가장 최근 통계를 봤을 때 이 제주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20년도에 17만 3천 명에서 22년도에 16만 4천 명으로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순유입이 늘어났는데 1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발표한 그 인구계획 인구정책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은 이 청년들이 도외 전출한 사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은 직업이 역시나 가장 크게 1순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가족과 주택 등이 순으로 직업 나왔는데, 역시나 직업이 가장 1순위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신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스펙 사회고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과연 제주도가 그렇다면 제주 청년 그리고 유입한 청년에 대한 정당하고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오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합니다. 직업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제주도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 청년 취업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급여와 복지 이런 게 다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그 네. 사실 숫자로 보면요, 이 돈에 남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조금 지역에서 이제 사는 청년으로서 조금 공감은 되는데요. 다만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단순하게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들을 잡아야 돼, 이런 조금 지역적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정책 설계를 하게 되면 청년들을 지역에 묶어놔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하는 청년을 만드는 거지. 구조가 돼버릴 수도 있는 설계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프레임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청년들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나다움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조금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부분에서도 얘기를 조금 이제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주에서 우선 청년들이 꼭 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느냐, 솔직히 그게 가장 단편한 방식인 거거든요.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 내에서 조금 마련이 된다면 청년들이 제주에서 나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제주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난 도의회에서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프리랜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재능을 갖고 지역에서 그거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 당연히 그에 따라서는 다른 사회 기반들이 이제 같이 조성이 되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일자리 부분에서도 한동수 의원님께서 저는 잘 말해주셨다고 보는데, 저는 일의 그 양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는 제주도는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가,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과연 청년들의 존엄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친화 기업이라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아직 청년 친화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가 청년 고용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청년들을 받아들일 어떤 준비가 돼 있는 문화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현정 활동가님, 그 흔히 니트족이라고 하죠. 이제는 뭐 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고립된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일이라는 기존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창직을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세대인 것이죠.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돌봄을 통해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청년들이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다, 고립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봄이라는 어떤 사회적 구조가 지탱해야 되는 것이 개인에게 떠넘겨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계속 일을 하러 가라, 취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또 뭐 제주에서 그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듯이 이 굉장히 원자화되고 고립된 인구들이 청년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의 취업을 늘린다라는 어떤 해결책보다는 조금 더 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적절한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한데, 이 박경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회에서 과연 청년들에게 미래를 계획할 그런 자원과 시간을 우리가 주고 있느냐, 이런 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저희 세대나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이 받았던 게 뭐 너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과연 정답이었나? 그 교육이 우리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과연 정답이었나?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력하면 될 것이라던 우리 사회는 정말 이제 자본 계급 사회가 더 이제 공고히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문제 인식을 느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 기성세대의 그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 설계에 있어서 이제 뭐 주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는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주거 실태 조사를 했고 제주 지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취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주거를 마련하는 뭐 이제 내 집 마련인데 내 집 마련이 이제는 뭐 취업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혹은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상황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너무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우리 사회는 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저 사회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가 아닌 도외로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이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면 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왜 제주를 떠나야 하는 건지, 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건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활동가님, 이 취업 얘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미스매치입니다. 이 실제로도 평균 임금이 적다 보니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미스매치가 일어난다고 좀 보세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연령대에서 제주가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직종은 늘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아니면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음식점업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날립니다. 실제로 지금 제주의 농업 부문이라든지 하는 부문은 이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지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 사업체 중에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무 직장에나 가서 아무 사업장에나 가서 최저임금으로 주 5일 8시간씩 일하면은 연봉을 2,4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액으로는 월 180만 원쯤 받는 건데요. 근데 제주에서 지금 숙박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4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면 월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최저임금. 네, 최저시급보다 정확히 한 30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입니다. 근데 이 숙박 음식점업이라고 하는 곳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주변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스케줄 근무는 기본이고 쉬는 날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차를 내기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제주의 이 서비스업 직군이 연차 휴일이 8.3일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전체 평균이 10일 정도거든요. 이것에 비해 이틀 적고 그나마도 5.6일 정도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직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청년의 취업 희망자 중에 8%만 이 숙박 음식점업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지역에 없다 보니까 지역을 나가서라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의 이 선택지를 넓히고 싶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수 의원님, 그런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인력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현실을 잘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은 것 같고 이 경력직을 선호한다거나 또 이제 비정규직을 선호한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좋은 일꾼, 그 양질의 이 사람을 유치를 하고 그분을 최대한 저렴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뭐 기업의 순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원하실 겁니다. 아까 그 신현정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그 과연 지금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 미만 정도쯤 비율이고 한 3차 산업이 거의 한 80%가 돼 있고 그것도 거의 숙박업이랑 음식점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좀 영세한 업체들이 제주도에 많다 보니까
이 제주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양질의 그 복지나 그 다음에 급여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육지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의 괴리가 많이 발생하면서 제주도 청년들의 육지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일하시는 이 분도 다들 아까 경력직을 말씀하셨는데 다 처음에는 다 신입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신입인데, 그래서 너무 이 신입을 뽑으면 생산성이 낮아진다라고만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 신입을 제대로 키우면은 오히려 기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길게 봤을 때는 기업이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아마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 지원과 관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 기업에 어느 정도의 뭐 금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급여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에서 그 요청하는 이 단기만 근무를 했는데 키워놔뒀는데 그냥 나간다. MZ세대들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제주도랑 이 공공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이 장기 근무자를 계속 꾸준히 키워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괜찮은 금리 지원을 더 강화하던가, 예, 그래서 그런 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박경희 의원님, 의원님께는 계속 이제 주택 문제만 좀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이 앞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청년들이 이 제주에서 생활하기가 좀 부담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공감하고요. 우선은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 주거 부분을 조금 더 짚자면, 이제 앞서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주도가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제주 지역 임차 가구 주거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우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제 수준을 떠나서 이제 광역시도나 이제 다른 지역들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한 2018년도에서 21년 사이에 제주도가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전국으로 치면 제일 낮은 임금 수준입니다. 상승률은 제일 높았지만 제일 낮은 수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기존의 상황들은 충분히 얼마나 열악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신양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노동권도 확보가 되지 않는 노동의 현실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의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차라리 같은 돈이면 서울에 살겠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제주살이를 시작한 한 2에서 4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은 지역에 있었던 조금 청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20대 초반이나 직업을 하기 전에 조금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역의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느냐, 이제 아까 고립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구직 상태의 청년들을 단순하게 너네 일을 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내가 이제 제주에서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점으로 조금 더 이제 정책 설계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이 일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조금 더 너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들,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아직은 제주도에서 뭔가 미래를 꿈꾸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일자리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한동수 의원님, 네. 이를테면 앱 개발이나 K-팝 문화 콘텐츠 사업들 같은 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들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제조업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고 3차 산업이 80% 정도쯤 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 자신이 전공과는 좀 무관한 분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업체들도 많이 영세하다 보니까 본인이 꿈꿨던 그런 곳에서는 일하기가 정말 어려운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주도 차원에서도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주도에서도 그 게임, 컨텐츠, 문화 산업의 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창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직업적인 환경, 그다음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환경이 중요할 텐데 제주도는 그분들이 그 창작과 관련한 많은 그런 그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장소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제주연구원에서도 제주문화예술의 성 활성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뭐 구체적인 방향을 사실 제주도에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안에서만 그쳤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은 제주도 차원에서 이 실행을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은 전혀 없어진 상황입니다.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는 이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그런 이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제주도가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이 국가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 국비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 제주도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기반이 받쳐주지 않는 한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 유치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담도 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기업 안에서도 이 지역 선발 인재와 본사 공채 사이의 임금 격차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제주에 온다고 해도 과연 제주 출신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특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또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들어갈 자리야 당연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뭔가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뭔가 대규모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는데 신사업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조금 선례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모뉴엘이라고 로봇 청소기 예전에 첨단 과학단지에 이제 세제 혜택도 주고 이제 네. 대규모의 그 사옥 만들 수 있게 지금은 JDC에 네. 부도나서 JDC에 쓰고 있는데 그때 제 지인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허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입사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이 회사가 부도 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근데도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계속 이제 모집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전기차 산업도 저희 제주도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제가 이제 전기차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그때 지원받았던 기업들 혹은 이제 보조받았던 기업들 조사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뭐 제주도에 아직 본사를 두고 일을 하시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본사가 제주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럼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투자를 해서 과연 지역의 인재들이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고
또 하나는 제주의 자연 환경, 너무나 중요한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서 대규모 관광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동수 의원님이 계시는 의회에서 많은 이제 요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지킬 거라는 약속하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사업 허가를 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네. 이게 협약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 의무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만들고 있나? 그 중에는 분명 청년들에게 이제 그냥 단순 노무가 아니라 단순 노무가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의 관리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제가 이제 실제로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들이 거기 갔다가 그 해외 가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받아서 거기 갔는데 2년 동안 단순 노무 종사자 그 서비스 업만 시키니까 이제 기대가 저버려서 가버린 거죠. 저는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의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뭐 좋은 사례를 남기는 기업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뭔가 마냥 이것만 하면 다 돼 라는 정답인 것처럼 조금 이 사업에 너무 우리가 많은 자원을 투여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투여할 자원을 조금 더 나눠서 진짜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 그런 거에 조금 더 우리의 자원을 투여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정 활동가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원희룡 도정에서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많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이라는 큰 산업을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식음료 서비스 파트나 아니면은 놀이공원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런 데 고용된 그 학생 임시 고용들이 한 60% 정도로 나중에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관리자는 전부 본사 파견이고 아르바이트만 제주도민들로 채우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져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나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그 말만으로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양질이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국제적인 노동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권에 기초한 그런 지표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어냈는지 정확하게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청년 취업과 관련한 지원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수 의원님, 그 더 큰 내일 센터에 대해서 요즘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제일 걱정인 게 이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제주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더 큰 내일 센터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그 연이은 퇴사 그리고 교육 훈련 만족도 미흡 등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 사실 공공이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민간 위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는 저는 뭐 그렇게 바라고 싶진 않고요. 보고 싶진 않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민간 위탁 시스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들의 관심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 또한 이 더 큰 내일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지원 경쟁률과 기업의 인턴십 요청 이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경쟁률이 2.2대 1로 작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의 실습 및 인턴십 요청도 274개 기업 647명에서 141개 기업으로 278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 더큰네일 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더큰네일 센터를 경제 일자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일자리 매칭 수준으로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 청년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더큰네일 센터에 대한 담당도 지금 청년 정책 담당관실로도 옮기는 것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정 활동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도 민간 위탁이 문제다, 아니면은 퇴소율이 높다, 모집 경쟁률이 줄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아직은 그런 몇 가지 지표만으로 더큰네일 센터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의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고, 퇴소의 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한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역할보다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는 순간 이 미스매치 현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018년에 제주도에서 이제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국은 기업의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룸메이드 실무자 과정, 토탈 클린 서비스 인력 양성 과정,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의 저임금의 서비스직 일자리로 유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청년 세대 노동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취업이나 아니면은 교육 훈련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오가는 요요 이행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교육이나 훈련 자체가 과도하게 기업 수요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순간 계속 이래서 결국 다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또 지역 노동 시장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효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까? 더큰네일 센터 같은 경우는 실은 신현정 위원님이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퇴소율이나 그 직원 퇴사에 대해서는 실은 이거는 조금 더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지만, 만족도랑 기관 연계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실은 이제 이게 8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1기부터 7기까지 만족도가 상승을 하다가 8기 때 꺾였다라는 거는 교육생들에게 제공되던 교육이라는 게 점차 자리를 찾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꺾였다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대부분 이런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청년들 지인들이 추천하는 소문에 의해서 나 이런 거 해봤는데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더큰네일 센터를 갔을 때 기대치라는 게 청년 그 8기생들 중에 분명 기대치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에서는 이 만족도의 변화가 어떤 기관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점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관 연계수, 저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이제 수요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지킨다라는 거는 기관 연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실은 기관 연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들이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데, 이게 확 줄어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업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청년들을 집어넣는 방식이 될 거다. 이런 지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 두 지표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센터의 사업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17년도부터 청년센터가 운영됐는데, 실은 지금 청년 동아리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초기에는 있었어요. 이제 취미로 모인 청년들이 이거를 조금 뭔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프로젝트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지원이었는데, 프로젝트 사업이 사라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이 단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냥 청년들을 뭔가 지원해주자, 이렇게 단순한 조금 수혜 사업들 중심으로만 짧게 맞느냐, 이런 지점에서 조금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운영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할 수 있는지 저희 청조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년 정책을 한번 짚어보죠. 이 제주도에서 청년들이 희망 사다리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도전 보장, 기회 보장, 자립 보장, 그리고 참여 보장까지 이렇게 청년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정 활동가님, 먼저 궁금한 건 이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 입소문이 나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걸 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야 이 정책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청년센터나 아니면 다락처럼 어떤 안정적인 거점 공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박경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 정책을 인지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경로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청년 정책들이 그런 접촉 지점을 늘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 기관 운영, 아니면 뭐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홍보단 구성 이런 것들이 전달체계 계획 안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큰 플랫폼도 좋지만 이 정책이 이제 꼭 필요한 수요자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홍보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청년보장제의 주거복지 사업 중에는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주의 비적정 주거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접촉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보장제가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정책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청년들이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의원님, 그 한편에서는 이제 기존의 정책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청년보장제라는 게 제주도 청년에 대한 생애 주기별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는 건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제주도 청년 조례상 19세부터 39세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막판 39세에 딱 걸렸는데, 제가 드는 고민은 육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뭐 박경호 위원님 같은 부분은 뭐 내 집 마련이나 막 그런 게 아마 있을 수 있고, 여기 신현정 위원님은 뭐 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청년에 대해서 더 세분화를 시켜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그 공급을 하고 짜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청년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한테 이 홍보를 통해서 이 설득력을 구하고 예산 투입까지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를 제기를 한 게 작년이거든요. 예, 작년인데 아직까지 그 후로 어떠한 대책이 나오는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뭐 새로운 제주도 청년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자주 이렇게 도입이 청년보장제에 이렇게 도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청년 지원이라면 취업, 창업이지라는 과거의 답습으로 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막연한 내피셜로 이 다른 지역에서 잘 됐으니까라는 맹종으로 이 또 보조금이 많이 교부될 수 있는 주제니까라는 예산 중심 사고가 지속된다면 아마 청년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 알랄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행정에서 이야기하듯 지역의 미래가 청년이어서 지역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